이 선거는 이미 재작년 여름부터 윤석열 심판 선거로 그 성격이 의미가 굳어졌어요. 윤석열 국정수행 지지도가 그 20에서 30%대에서 고착돼 버렸고요.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55%가 넘었습니다. 이준석이가 이렇게 축출될 무렵부터 그때부터 55%가 넘었어요. 물론 55%가 다 민주당 지지율로 가지는 않겠지만 아마 이번에 많이 오를 거예요. 이제 선거 임박해서는. 왜냐?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이낙연의 미래대연합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신당도 뭐 비례신당이라고 그러니 지역구에서는 뭐 딱히 그 민주당에게 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최강욱 의원 같은 분이 우리 지금은 족바가 시대 나와서 결국 이 선거는 윤석열 심판론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 성격이 바뀌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모든 언론이 그야말로 융단 폭격을 하고 있는데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박빙 아닙니까? 어떤 거는 뭐 10%포인트 격차 벌어졌다 뭐 그것도 나오는데 그건 튀는 조사고요. 지금 보수가 과표집되고 있는 조사입니다. 지금 저 후보 여론조사 주로 국민의힘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후보마다 여론조사 전화 오면은 다 받아라. 빠짐없이 받아라. 이런 특명이 내려졌다고요. 근데 아직은 이쪽은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이제 경선이 이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뭐 전국적으로 전화 받아라.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 뭐 질문에 뭐 1번부터 10번까지 국민의힘 관련한 질문이면 국민의힘 지지자가 끝까지 전화를 받겠죠. 물론 여러 가지로 참 선거 국면 앞두고 윤석열이가 더 그냥 설치고 다니고 한동훈이가 막 추앙되고 이 부분에 환멸을 느껴서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민주당 지층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또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은 그 민주당 선거 전략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생각은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뭐 윤석열 심판론 이 자체가 퇴색됐다, 희석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국면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 폭발에 비해서 지금 국민의힘 공천 문제는 조용합니다. 조용해 보입니다. 언론들이 잘 보도하지 않기 때문인데 국민의힘 당사 앞을 가면은요 정말 그 낙천된 혹은 컷오프된 이런 후보자들과 또 그 측근들이 앞에 와서 시위를 벌이고 농성을 벌이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다고 눈 하나 깜짝할 한동훈이가 아니죠.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공천은 굉장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역 의원을 거의 탈락시키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하위 평가하는 사람들을 아웃시키겠다 뭐 그런 기조가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컷오프 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지금 110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 중에 3명에서 4명 정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검사 출신들 한 50명을 대거 낙하산 태워서 총선 때 투하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어디로 갔지? 사라졌습니다. 왜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혹은 뭐 윤석열이가 22대 총선에서 자기 사람 심기로 한 마음을 접어서 그래 우리가 이재명이처럼 그 국민의힘을 사당화하면 안 되지 어떤 이런 각성이 있어서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현역들을 공천 주기로 했나 국민의힘이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디올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건희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어마어마하게 수십 명을 낙찰시킨다. 그리고 거기에 뭐 검사 출신을 내리꽂는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2월 말에 있게 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때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습니까? 15표만 더해지면은 3분의 2가 넘어가가지고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반대해도 김건희 특검은 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은 죽으면 죽었지 그건 절대로 받을 수 없다. 그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 컷오프 시켜가지고 그들이 막 돌아가지고 특검 찬성표를 던지면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 그럼 안 되지. 그냥 공천 주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역 의원의 컷오프라든지 하위 10% 포함한 의원들이 누군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아마 지금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서너 명밖에는 자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야, 이거 참 어떡합니까? 검사 출신 인사들이 여당과 입법부까지 장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민주당이 했는데 지금 현역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공천을 준다. 검사들이 소수만 제한적으로 국회에 들어간다. 그건 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근데 그게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어떤 고육책이라면은 이것도 정말 골 때리는 일인 거죠. 국민의힘 출신의 이기인 경기도 의원인데 이 사람이 개혁신당 대변인입니다. 컷오프가 한 명도 없는 국민의힘 공천을 보면서 김건희 사수를 위해 정치 개혁을 포기한 한동훈식 무음 공천이다. 한동훈식 무음 공천. 그러니까 진동 공천. 매끄러운 공천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면면을 보면
비참한 장소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나 더 왔으면 좋겠다고 망언한 인물. 김성원이죠. 이태원 참사를 두고 각시탈의 음모를 설파한 인물. 그 사람을 공천 줬다는 얘기죠. 예. 당권 투쟁에 연판장을 돌린 초선 현역 상당수. 그러니까 친윤 초선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단수 공천 내지는 경선 참여를 보장받았다. 이런 무개혁 공천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도 무관하지 않다. 낙천 때에는 특검 표결에 이탈표가 생길 것을 염려해서 적폐와의 동거를 자초한 셈이다. 명품백 우주 방어를 위한 한동훈식 무음 공천의 민낯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라고 표현하지 않은 방송에 대해서 여기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라고 호칭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됐고 안건으로 상정했고 그리고 행정지도를 내렸다는 거예요. 징계까지는 아니고 행정지도를 냈다는 건데 확실히 이런 어떤 제도권 매체에 나가야 한다면은 윤석열이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김건희를 김건희 여사로 호칭을 해야 할 모양입니다. 아니 김건희를 왜 여사라고 부릅니까? 난 김건희를 영부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당연히 윤석열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무슨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검찰 쿠데타로 집권한 그런 자는 인정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성우 배한성 선생님 맥가이버 연기하셨던 그 선생님은 방송 통폐합에 정말 분노하셔가지고 이 본인이 몸담았던 TBC가 그냥 강제로 KBS에 통폐합됐잖아요. 열받아가지고 50 때도 열심히 방송하셨는데 절대로 전두환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돌려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하질 않았어요. 그 양반이. 나도 김건희를 김건희 여사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좌측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무식한 윤석열. 여러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한 70% 넘는 전공의들이 지금 사직서를 냈고요. 실제로 아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야말로 의료 대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이는 좀 즐기는 분위기예요. 의사들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국민을 이제 팔고 있는데 나를 이길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이는.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한 말을 뒤집어서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라고 윤석열이가 맞받아쳤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대통령이 품격도 없이 그냥 말장난이나 하고 있어요. 지금 전공의들이 이제 무더기 사직에 돌입했고 정부는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사들이 왜 이렇게 정말 진격의 파업을 이어갑니까? 만약에 정부가 대책도 없이 이분들 다 면허 정지하면 어떡할 거야? 그다음에 이분들대로 다른 먹고 살 길을 모색하면 되겠지만은 의사가 없는 국가 의료 체계에서 우리 국민들 아프면 어디 가라는 얘기야. 그 단계까지 가면 그때는 정부 책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이걸 내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내 말 들어. 안 들어? 이 새끼들 한번 발표볼래? 지금 이거밖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의사들의 파업은 다른 직종과 같을 수가 없죠. 이게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업무잖아요. 어디 미국이나 중국에서 사람을 사와가지고 치료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물론 이제 의사들 파업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은 처벌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전공의들이 업무 개시 명령을 어디 거리에다 캔트지로 붙이면 업무 개시 명령이 아니라 그 개개인에게 이게 통지가 되고 그 통지를 받았다는 이런 회신을 했다는 이런 증거가 있어야 업무 명령이 이렇게 전달됐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이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을 했잖아요.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지만 켜질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알아 그거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정말 작심하고 총선까지 버텨봐. 이렇게들 작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그때는 국민의힘은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 40일 정도 연락도 받지 말고 아예 그냥 쌩까자.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고. 정말 의사들이 작심하고 윤석열, 네가 지금 우리 의사들 이기려고 하는 거야? 한 40일 동안 한번 보자. 40일 후에도 네가 그때 그렇게 나올지. 이렇게 지금 나온다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의사들이 40일 동안 나타나질 않아가지고 의료 대란이 이어지면은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시겠죠. 의사 집단한테. 근데 의사 집단한테만 분노할까요?
정부는 뭐하고 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의사들이 말이죠. 단단히 빡쳐 있습니다. 제가 좀 아는 의사분들이나 또 이렇게 전공의까지는 아닌데 전공의의 입장을 들은 분한테 들어보니까 여기가 민주공화국인지 사회주의 국가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정부의 이런 폭압적인, 전에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좀 나중에 뭐 양보 반 타협 반 해가지고 결국 의사 집단의 요구를 들어줬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굴욕적으로 뭐 이렇게 의사 집단 앞에서 고개를 조아렸다. 왜 그러겠어?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민에게 위기 상황이 초래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는 기강을 잡겠다고 이런 집단 이기주의 이거를 발본색원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이 처음에는 호응이 있지. 근데 이게 10일이 가고 20일이 가고 30일이 가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선거운동 현장에서 후보들이 윤석열하고 손절할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 뭐 의사를 뭐 매년 2,000명씩 증원한다고 하대. 그렇게 증원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전공의까지 가려면은 이게 얼마나 더 필요하냐? 지금 너는 검찰에 있을 때 상대한 사람이 다 범죄자하고 혹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범죄자로 만들 사람들이고, 그래서 네 눈에는 검사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막 강도 높게 압박하면은 결국 백기를 들 것이다라는 믿음이 투철한지는 몰라도 그거는 검찰 안에서나 일이지 검찰 밖에서도 그게 통하진 않아. 사회가 얼마나 다양한데, 그 이익관계, 이해관계가 얼마나 복잡한데 이렇게 무식한 윤석열이와 함께 결국 국민의힘은 몰락할 상황에 놓였고요. 저는 그래서 다가오는 총선 때는 이런 무식한 윤석열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지금 의료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전공의들이 다 빠진 상황 아닙니까? 전임의나 교수만으로는 길어야 2주 내지 3주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 시즌이 도래하겠죠. 그때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윤석열이를 얼마든지 씹을 수 있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된단 말이죠. 이대로 의사 집단이 2주 3주 버티면 국민들의 고통은 정말 극심해지겠지만 윤석열 너는 X되는 거야. 왜 2주에서 석주냐? 병원과 연단위 계약을 하는 전임의들과 신규 인턴의 근로 계약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손을 놓는다. 그럼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무리하게 정원 들리는 것은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가 많이 모자라요. 그런데 말이죠. 늘리려면은 소아과가 인기가 없는 이런 분야에서 증원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사를 잔뜩 뽑아놓으면 다 저기 성형외과 돈 되는 대로 간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뚜렷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할 거냐? 잘밖에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한테는. 사실 민주정부 때 대체가 불가능한 집단의 이런 목리에 속절없이 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이가 무지몽매한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단성 있는, 그리고 좌우 눈치 안 보고 그냥 밀고 가는 이런 리더십은 정말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냐? 뭐 이런 절차를 잘 따지고 또 어떤 양식을 잘 갖춰서 하면 좋겠는데 일이 친척도 안 되고 또 휘둘리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 보기에는 답답하단 말이죠. 우리 국민들은 사실 정부 말고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사회의 권력 주체 중에 유일하게 국민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정치 권력 아닙니까? 그 정치 권력이 약해 빠져가지고 할 일도 못하고 휘둘리고 그러면 정말 그걸 국민들은 봐주지 못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해서 정권 내주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윤석열을 뽑았는가? 아까도 제가 오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오답을 골랐는가? 된장이 아니라 똥을 골랐는가? 이런 모습 때문에, 과단성 있는 모습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걸 기대하는 건 무리였죠. 그러나 여러분,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거 기대하셔도 됩니다. 계곡 상인들 그 설득하는 거 보세요. 확실하게 퇴로를 열어주고 그러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관철하는 그 모습 보셨잖아요. 그냥 불복만 하고 제압당하는 그런 대화 기술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억압하고 제압하는 그 소통 기술밖에 없는 윤석열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앞으로 2주에서 석주 정도가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절대 소통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대화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개뻥이죠.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야 나왔냐? 언제 굴복할 건데? 언제 대가리 박을 건데? 이것만 얘기할 거예요. 이것도 소통이라면 소통 아니겠어요? 무식한 윤석열. 지금 이런 의료 대란이 자기한테 득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머지않았습니다.
자, 그 이전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져서 의료 공백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선거에 어떤 뭐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이걸 다 떠나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받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무식한 윤석열이가 계속 드라이브를 건다. 그럴 때에는 정말 이건 뭐 결론은 뻔합니다. 사실은 의대 정원을 무리하게 확대해가지고 의사 집단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자가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저는 기획된 어떤 도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선거 앞두고 의사 집단의 집단적인 반발, 투쟁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서 파업 유도를 한 거죠. 파업 유도. 그렇게 해서 의사 집단을 때려잡으면서 총선 때 표 얻는데 도움을 얻으려고 윤석열이가 잔꾀를 부린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잔꾀가 큰 후회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 또 친문이란 이름으로 정치했던 분들 이제는 역사에서 당신들이 할 역할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 무능했으니까.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으니까. 이런 정치는 두 번 다시 민주진영에서 없어야 합니다. 효능감을 발현하지 못하는 그런 민주진영 정치인들은 다 집에 가야 합니다. 전 그래서 지난 정부 때 언론 개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 다 집에 가야 한다고 봅니다. 어디 이 무대에 서서 지금 정치를 계속하려고 하세요. 나 이재명하고 친해. 그 말이면 다 용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지난 정부 때 무능함을 드러내서 국민들을 지금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자들은 다 집에 가세요. 당신들은 윤석열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윤석열은 그래도 이렇게 무식하게라도 이렇게 이익 집단들 공익적이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기라도 하지. 당신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려는 게 뭔지도 모르는 어떻게 해서 국민들이 이루어낸 혁명인데 그 촛불혁명의 대의를 자기 자리를 누리는 데 쓰고만 이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부터 책임져야죠. 이낙연 같은 사람을 총리로 갖다 앉히고 말이야. 자, 그런 무능함의 치를 떨어야 우리가 다음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비난해서 저한테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자각과 성찰이 없이 어떻게 다음 스텝을 우리가 걸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전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의인이요 진리로 여기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이 민주정부의 창출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같은 사람이 다음에 또 나와봐요. 국민들이 찍어주겠습니까?